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준비하는 교육청 영재원 모의고사 바로 3회입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문제는 과학이죠. 자, 이 과학 문제를 함께할 전진홍 선생님, 전진홍 원장, 바로 우르사 선생님입니다. 자, 1회, 2회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풀어보면서 좀 어려운 감들이 있었을 텐데, 과학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아직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이 부분을 처음 배우는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인 만큼 이제 과학에 대한 막 흥미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과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학책에 대한 일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알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많아지는 지금 때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의 지식이 우리가 무거울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는데, 가볍든 무겁든 간에 내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깊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모의고사 시험처럼 실제 시험과 똑같이 준비해서 20분 동안 문제를 먼저 풀고 와서 선생님의 모습에서 스탑, 플레이, 스탑, 플레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3회 우리 첫 번째 과학 문제 11번부터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에 우리 가는 안개이고 나는 구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는 안개이고 나는 구름입니다. 뭐지? 똑같이. 근데 여기는 지금 물가예요. 그게 지표면 우리 근처인 거죠. 근데 여기는 산 높은 곳이에요. 근데 지표면보다 높은 곳에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구름과 안개의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해서 알맞은 내용으로 다음 표에 빈칸에 채워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공통점 채워보게끔 되어지면 얘는 그렇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되어진 거죠. 즉 기체가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안개는 지표면 근처, 구름은 그렇죠. 지표면에서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것, 딱 떠 있는 위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영재원 시험 문제 나오게끔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할 때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옛말에 밥알이 식기에 붙으면 맑고 떨어지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속담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서술해 보세요. 아마 우리 초등학교 3학년들은 이 속담을 우리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밥알이 붙고 밥알이 떨어진다. 이건 왜 그럴까요? 붙는 건 밥의 그 끈끈함이 우리가 더 많기 때문이죠. 언제? 맑은 날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끈끈함이 적다는 얘기죠. 그 끈끈함이 왜 많고 적을까? 그걸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보면, 일단 맑은 날은요, 공기 중에 우리 습기가 적잖아요. 습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밥알이 우리가 금방 말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붙는데 철썩하고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비가 올 것 같은 날은 습기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잘 붙지 않는다는 것.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반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끈끈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수분이 많아서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즉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가 붙었을 때 이게 마르는 게 빨리 마르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는 거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붙었을 때 공기 중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잘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과학 문제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공기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대류 상자입니다. 요 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류 상자. 자, 우리 왼쪽 은박 접시에는 뜨겁게 데운 모래를, 미안. 왼쪽에는 뜨겁게 데운 모래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얼음 조각을 올려놓고, 자, 이렇게 향 연기를 우리가
고정시켰습니다. 자, 향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여기 은박 접시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뜨겁고 차갑고 한 부분이 있는 가운데 여기다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죠? 그렇죠.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있었던 빈자리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얼음에서부터 데운 모래 있는 쪽으로 움직여 이 위에 있는 굴뚝을 통과해 나가게끔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향연기가 양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양쪽에 있는 부분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대류 상자 안에 있는 향에 불을 붙이고 난 뒤 향연기가 자, 이동하는 모습을 이용하여 공기의 움직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향연기의 이동 방향을 예측해서 공기의 움직임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라는 이 문제인데, 자, 딱 보면 일단 공기 성질만 알고 있으면 쉽죠. 공기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를 이야기합니다. 물의 성질도 따뜻한 물, 차가운 물. 그러면 따뜻한 것들은 대부분이 주변보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져요. 자, 근데 차가운 것은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럼 차가운 건 아래로,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얼음 쪽에 있던 찬 공기가 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난 빈자리로 이동해 가면서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지속적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과정으로 정리를 갖다 해보면, 자, 뜨겁게 데운 모래를 우리가 올려놓은 왼쪽 은박 접시 위에 데워진 공기가 팽창하면 밀도가 낮아져서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빈자리가 생기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얼음 조각에 올려놓은 은박 접시 위에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이 데워진 공기 아래에 있던 비워진 빈 공간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향연기 또한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얼음 조각에 올려놓은 오른쪽 은박 접시에 공기가 이동하면서 자, 공기가 투명한 관을 통해 상자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얼음이 있던 공간의 그 공기들도 이동해 가면서 비워지게끔 되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순환,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꼭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학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과 녹음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 목소리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는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하고 다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그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는 이 말하고 있는 목소리의 톤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끔 가다가 녹음기에 틀어져 있는 목소리나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선생님이 직접 들으면 막 오그라들어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듣고 있는 목소리는 내가 공기중을 통해서 전달하는 목소리고요.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는 내 볼따구, 여기 이 근육에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머리뼈를 통해 전달되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느 소리가 더 빠르냐?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 여기서 전달되어지는 소리는 느려요.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진동, 즉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는데 말하는 소리는 340m/s, 1초에 340m를 가는 빠르기로 전달되지만 듣는 소리는 20m/s, 여기가 20m/s인 거죠. 느린 거죠. 내가 듣고 있는 소리는 느린 소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빠른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목소리가요, 여러분들 속도가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선생님 목소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해서 정말로 내 목소리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왜 그러냐. 성대에 이 빠져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쥐면, 여러분, 감독님, 목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어거지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쥐인감 하나만 해도 목소리 이렇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의 속력이 들리는 소리의 크기, 소리의 모양, 소리의 우리가
어떤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것이 바로 진동수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녹음된 소리는 공기만을 매질로 해서 전파된 소리가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전달할 때 소리가 달리 들리게 된다는 것 한 번 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학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은 사막의 모습입니다. 사막은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무척 더울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막 지역을 여행하다가 보면 우리나라 여름에 비해서 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40도가 넘는 것은 자, 우리가 건조한 사막 지역이 여름철에 우리나라보다 덜 덥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더위보다 덜 느끼게 된다. 오호, 이거 신기한데 사막이 더 더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덜 덥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이 사막 이렇게 우리가 가보고는 싶은데 진짜 더워서 엄두가 안 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잊을 수가 없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막이 더 더워지기 전에 사막 여행을 계획해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의 문제 해결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땀입니다. 땀. 왜? 우리가 여기서 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건 이 온도가 아니고요. 바로 습도이거든요. 땀이 증발이 잘 되려면 습도가 낮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불쾌지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불쾌지수는 80에서 83%를 불쾌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땀이 여기서 불쾌지수에 도달하면 땀이 난다고 하더라도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럼 내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몸이 더워져요. 그러면 나는 이 위험 신호로 짜증을 내게 됩니다. 막 이렇게. 왜? 내 몸은요,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변성작용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화효소든지 호르몬이든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들이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위험 신호를 갖다 알리기 위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습도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땀이 증발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조하니까 땀이 어떻게 돼요? 증발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열들을 다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시원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막이 더 시원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막이 시원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과학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유리컵에 물을 채우면 물의 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유리컵에 물을 채우면서 숟가락으로 유리컵을 계속 퉁퉁퉁퉁 두드려 보면 자, 우리가 소리의 높이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물을 채운 높이에 따라서 들리는 우리가 소리가 달라지겠죠. 제일 우리가 여기서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건 어느 것? 네, 물을 적게 채운 것. 물을 많이 채우면 소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높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동수하고 우리가 관련 짓는데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많을 때 그래서 여성의 우리가 소프라노가 진동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적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물이 채워질수록 소리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즉, 진동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왜? 움직임이 이게 물이 많으면 퉁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람의 성대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런 소리는 진동수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목소리 갖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내는 건 진동수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높이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낼 때는 진동수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되고 유리컵에 담긴 물이 적어질수록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나게끔 되어진다는 것 참고 삼아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학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오늘은 문제가 좀 스피드 있게 풀리고 있죠? 네, 문제가 모의고사 2회 때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길을 가던 진수는 도로변 큰 길가에서 할머니와 한 남자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 할머니와 남자의 대화의 상황을 예상해서 5가지 이상 서술해 보시오. 가장 전통적인 영재교육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걸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아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또 할머니가 여기서 한 남자가 이제 순경일 수도 있잖아요. 길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또 이렇게 우리가 모셔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해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측을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만 여러분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은 친구일수록 답변을 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5가지를 갖다가 여기서 적으라고 했지만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참고적으로 5가지만 적으라고 했다고 또 5가지만 적는 거 아니죠? 영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면 여기서 적을 수 있는 양만큼을 적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10가지 적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할머니 분장을 한 코미디 배우가 남자 배우. 와, 남녀가 바뀌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군요. 어허. 자, 그리고 할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주워주고 있다. 왜? 남자의 그 상황이 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아니면 손자, 경찰, 아니면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또는 다른 군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음료 시음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남자 직원과 할머니의 대화일 수도 있군요. 재밌어요. 그쵸. 자, 이렇게 17번 문제는 가볍게 우리가 정리 끝. 자, 이번엔 우리가 18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우리 겨울왕국 진짜 이 올드한 문제. 근데 여러분들 이 올드한 문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겨울왕국에서 생명이 부여된 눈사람 캐릭터인데요. 녹고 있어요.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엘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눈사람이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입는 패딩을 입혀준다면, 자, 패딩을 입혀주지 않은 눈사람보다 더 빨리 녹는지, 더 천천히 녹는지 선택하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인데, 패딩을 입혀주면 여러분들 눈이 더 따뜻해져가지고 빨리 녹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녹아요. 패딩을 입혀주면 그 패딩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위털이나 그런 털들이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요. 열의 출입을 차단시켜줍니다. 즉 단열의 효과를 갖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사람이 더 빨리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사람을 크게 만들고 나서 집에서 약간 못 쓰는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면요. 원래 우리가 녹아야 되는 속도보다 느리게 녹기 때문에 눈사람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눈사람에다가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겨울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보면 거기다 옷을 한번 꼭 입혀보세요. 거기다가 또 비싼 거기다가 또 입히지 마시고 엄마한테 혼나요. 자, 그래서 더 천천히 녹습니다. 그래서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열의 출입을 막아준다. 그래서 녹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 4가지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학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겨울아침에 우리 집 유리창에 서린 김을 볼 때, 자, 우리 달리는 차 안에 서는 창문 유리에 서린 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서술해 보시는데, 김이 서리는 건 뭐예요? 액화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우리가 변하는데, 차가운 표면하고 닿으면 그것이 응결되어서 우리가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차가운 표면에 접촉을 했을 때 그 공기 중에 포함되어져 있던 수증기가 냉각되어져 물방울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는 우리 뭐가 있다? 김, 구름, 그렇죠. 목욕탕 안에 천장에 맺힌 물방울, 그 다음에 안개, 이슬.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면요. 김구, 목안이가 돼요.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김구 선생님이 만세! 하고 외쳤던 김구 선생님의 목안이 감격에 겨워 젖었네! 이렇게 외워주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대박이라고? 그 정도야, 뭐.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달리는 차 안의 창문 유리에 우리가 서린 김은, 왜 여기서 우리가 서렸냐? 일단 달리면서 차가워진 그 부분의 표면에 접촉한 수증기가, 자, 어떻게 돼요? 온도차 때문에 냉각되어져서 우리가, 그쵸? 여기서 이 부분에
나타나게끔 되어진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냉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상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안 나오게 되면 그 상태 변화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전기는 아주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전기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발생하게 될 불편한 점 2가지 이상을 서술해 보시오. 자, 2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서술해도 상관이 없죠. 그 대신 올바른 답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서술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이니까 4가지,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전기가 없어진다면 우리 정말 불편해질 텐데요. 일단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촬영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보이니까 나를 어떻게 촬영해요? 우리 감독님이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촬영해요? 맞다. 카메라도 돌아가지 않겠군요. 이런 강의를 촬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우리 사용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안 봐도 된다고? 우와, 이제 끝나갈 때 이거 20번 문제라 이거지? 아하하하하. 자, 이렇게 이제 막장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가로수의 불빛들이 없으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우리가 또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범죄를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냉동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기가 없어졌을 때 우리 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 들어가면서 전기 자동차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달리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우리의 생활의 경험에 빗대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세탁기 사용 못하니까 옷을, 그렇죠, 세탁할 수가 없죠. 냄새 장난 아닌 거죠. 이제 근데 냄새 나는 게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통수단 이용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영재원 TV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예측되어지는 것을 나열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청 영재원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3회까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사실 이걸로만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말고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또 풀어서 여러분들 올려놓을 테니까 그 문제들 참고해서 이번엔 교육청 영재원 모의고사를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네, 파이팅!